전국적으로 보면은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예, 서울에서도 거꾸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아, 서울에는 이거 치료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옆에 계신 게스트분이 바뀌었습니다. 순천향의대 부천 순천향병원 신경과의 문혜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명대 동산병원 순환센터장 조용원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 굉장히 흔하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지불안 증후군 딱 들으면 그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리에 힘이 좀 없어갖고 좀 흔들흔들해서 불안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어떤 병입니까?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질환인데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질환입니다. 예. 다리를? 예,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자꾸 움직이고 싶고 이런 특징이 밤에 잠을 잘 때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질환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우리 그 하지불안 증후군 우리나라 5,000명 대상으로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 7.5%까지 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있고 그게 심해서 잠을 방해하는 정도는 약 3.9% 정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심하게 잠을 방해하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현 자체는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세요. 뭐 저리다거나 뭐 화끈화끈하다거나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뭐 다리가 부어서 막 이렇게 터질 것 같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어떤 감각 증상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다리를 뭐 떨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증상 자체는 아주 다양한데 이러한 증상이 움직이면 호전되는 게 특징입니다. 불편감이 느껴지는데 움직이면 괜찮아진다고요? 우리 그 다리를 마사지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불편감이 좀 심할 때 다리를 주무르면은 편해진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은 그 불편함이 되게 심하면 당연히 잠을 못 자겠네요. 예, 그래서 수면에 방해를 많이 하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야 잠이 드는데 자꾸 이걸 움직여야 되고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자꾸 침대에서 나와서 거실을 막 서성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에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나무나 야구방망이 옆에 놓고 다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다리에 멍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계속 그렇게 하시다고요? 네네. 진짜 심한 분들은 정말 울면서 다리를 끊어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참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든요. 그것도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이름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서 뭐 다리에만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분포를 조사해 보면 다양해요. 뭐 그렇게 발바닥, 뭐 종아리, 뭐 허벅지 이런 하지에 국한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팔, 뒤통수, 등 이런 부위에도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방송하다가 질병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셔서 다른 치료를 받다가 하지불안 증후군인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하고 정형외과 가서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정맥류, 혈관이 이렇게 불긋불긋해서 이것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시술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하지정맥류하고는 전혀 무관한 병인데 이 정맥류 때문에 내가 불편한가 보다 하고 이 뭐 흉부외과 이런 데 가서 수술했는데 안 낫는 안 거. 나아지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환자를 만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모르고 어느 과에서 진료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방송을 보고 이제 병인 줄 알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말초신경 질환이라고 오인되기도 하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임신 중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출산 이후에도 일부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후풍이라고 잘못 알고 치료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원래 여성이 더 많습니까 혹시? 네, 여성이 더 많죠. 여성이 많은 이유가 철분과 관계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빈혈이 남성보다 더 많아서 특히 더 임신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원인 중에서 철분과 도파민 이상이 관계가 있어서
철분 결핍이 원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원인은 뭐 없습니까? 그러면? 우울증 약이라든지 정신과에 있어서는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을 쓰다 보면은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알면은 치료하기 쉽지만 모르면은 상당히 헤매게 되는 질환이 특징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 치료는 뭐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약물들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철분 부족이 확실한 원인이신 분들은 철분제를 기본으로 한 약물 치료들이 또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아까 도파민과 관련해서 그 도파민 효연제들을 사용하면서 증상을 컨트롤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말초신경 질환에서 먼저 많이 개발되어서 쓰였던 약인데요. 신경통약 계열 중에서 그 몇 가지가 특히 하지불안증후군에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약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 안 하고 잘 모른 채로 그냥 불편하지만 이게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니까 천천히지만 조금씩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은 빈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 정도의 삶의 질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을 방해하게 돼서 낮 동안 피곤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우울증도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은 상당히 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되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심각한 질병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전조증상보다는 이제 동반되는 질환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철분 결핍성 빈혈이나 콩팥 질환, 투석받는 환자분들이 약 반틈 가까이가 하지불안 증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 먹는 분들도 우울증 약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화 한 프로를 끝까지 못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 극장에서 보면은 앉아서 못 보고 뒤에서 서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보는 분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자려고 누웠을 때만 그 불편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초기에 그렇지만 진행하면은 낮 동안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에 있지만 상체 팔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일상생활을 못 하겠는. 그래서 자꾸 서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임상적인 진단이에요. 그래서 진단 기준, 증상이 어떠한지, 양상, 언제 악화되는지, 또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지는지, 뭐 이런 몇 가지 양상들이 있어서 전문의가 체크를 해보고, 하지불안증후군과 아주 유사하게 증상을 보이지만 하지불안증후군이 아닌 진단을 이제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진단 기준 같은 건 되게 간단해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 내가 네 가지가 다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100% 하지불안증후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오실 수 있는데, 다른 진단을 가지고 계셔서 증상이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수면 전문의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다른 간변 진단을 위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도움되고, 피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지, 몸에 저장 철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아까 저 문혜진 교수님이 치료법, 약물 치료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조용원 교수님이 뭐 이렇게 특별히 새로 개발을 뭐 하신 건지 최초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에 보험이 되는 약은 도파민 아고니스트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병인이 철분에 관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전에 기초해서 우리 철분 주사를 치료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약물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래서 환자분이 계속 약을 먹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대체로 주사요법으로서 고용량 철분을 주사했을 때 약 한 3분의 2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한 1년 동안에 보니까 한 반틈 정도에서는 먹는 약을 안 먹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고용량 철분 주사요법이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용량을 주사하는 거예요? 보통 빈혈에서는 그 산모들 쓰는 고용량 한 4배에서 5배 정도 용량이 주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지불안 증후군의 철분 부족은 말초의 철분 부족한 게 아니고 뇌의 철분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장기에 가지 않고 머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철분은 머리로 가는 게 약 5% 미만입니다. 대부분 철분을 먹으면은 간이라든지 빈혈 치료하는 그쪽으로 가버리지, 그게 뇌의 막을 통해서 머리 안으로 가는 게 적기 때문에 고용량 철분 주사를 통해서 머리의 철분을 높여주면서 치료하는 게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사 어느 부위에 맞아요? 정맥 주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mg씩 철분을 365일 동안 먹는 게 치료라면 365mg을 한 번에 주사를 빡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피검사에서
적응증이 되는 분들만 줍니다.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분들이 철분 치료에 적응증이 되면은 그 치료를 하면은 거의 부작용 없이 하지불안증후군 증상 자체가 호전을 보여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같이 참여해서 했는 게 있는데 철분 주사가 안전한 치료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빈혈을 교정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철분이 간이나 골수를 거쳐서 다시 머리에 가서 머리에 많이 침착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에 철분이 좋대더라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그 페럼 뭐 이런 거 집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치료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 검사 있을 때는 철분 수치가 높아 보이는 착각,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정맥 피해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뇌에는 부족한. 네, 맞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 뭐 음식이나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카페인 섭취를 술도 당연히 안 좋고. 특히 와인이 다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철분 치료든 뭐든 해가지고 좋아지면 뭐 재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한 큐에 해결되는 겁니까? 하지불안증후군의 치료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약물 때문에 다리가 더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을 계속 쓰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했지만 1년, 2년, 몇 년 쓰면은 그 약물로 인해서 증상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제 말고 다른 치료를 찾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철분 치료가 대체 치료로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 효연제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라인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드라인대로 하려면은 환자분한테 이런 약들은 비보험인데 사실은 이거를 세계 수면학회에서는 이걸 먼저 추천하는 약이라 효과도 사실 이게 더 좋고 이걸 쓰는데 그 대신 값이 비싸니까 환자분들이 좀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설명을 한참 하셔야겠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철분 치료 시 가격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최근 쓰는 건데 V보험이라서 자기 부담이 약 한 25만 원 정도 해서 근데 또 장점은 한 번 치료하면 됩니다. 1회에서 주사 주는 시간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끝나니까. 훨씬 비싼 비보험 약제들도 많아서 맞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효과 있다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그러게요. 요즘 실손보험도 환자분들이 또 초기에 많이 묻고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가격 때문에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니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질환일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면서 나 혹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가서 확인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두 분 전문가분들께 확실하게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이사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다룬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질환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은 다른 질환과 감별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움직여서 증상이 호전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는데 특히 잠들 때 악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꼭 수면센터에 오셔서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해서 진단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